장관께서 한 발자국 걸으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죠. 자, 6년 전 그날처럼 깜짝 만남이 성사될까요? 다음 주 경주를 찾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그 즈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는요. 몇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정황은 이겁니다. 판문점 일정을 비웠다는 건데 허재현 변호사, 일정을 비웠다니요? 무슨 얘기죠? 판문점 특별 견학이 중단된다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를 남북 군사합의를 북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에 이 특별 견학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돼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CNN에서 트럼프가 이달 말에 방한하는 그 에이펙 일정 기간 중에 네. 김정은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는 이 회동 방안을 몰래 지금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네. 실제로 판문점 특별 견학 일정이 에이펙 기간 동안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 특별 견학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고 정부 소식통도 어제 에이펙 주간 판문점 특별 견학이 중단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체적인 진전 상황이나 확실한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예.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만남을 위해서 일단 비워놓고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6년 전 그러니까 2019년 6월에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그때 방문한 뒤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문점에서 만났었거든요. 예. 그 장소를 비우기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6년 전 그날처럼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학까지 지금 중단시키고 혹시 모를 만일의 상황 대비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눈여겨볼 정황은 뭘까요? 그러니까 자, 트럼프 국빈 방한을 앞두고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주한미 대사 대리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지점이죠. 왜냐하면 장소는 이미 이제 비워놓았다는 거는 예.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깜짝 방문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할 거냐,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조셉 윤이라고 하는 대리대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이든 정부 때 임명된 분이거든요. 근데 돌연 이게 주한미 대리대사 자리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사 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바꿀 때는 대사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대사 대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번에 바뀌는 사람이 케빈 김이라고 하는 부차관부인데요. 네. 이 사람이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 일기 때 2019년에 판문점 전격 만남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만남 때 실제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요. 보좌했던 사람이고요. 예. 일기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2기에 들어서는 국무부에 들어와서 한반도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장소도 지금 비우고 판문점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면서 실무를 뛰어본 사람을 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연기는 솔솔 피어오르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어쨌든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거를 결정해온 트럼프와 김정은인 만큼 본인들의 의지겠죠. We had two summits, but we became very friendly. Respect. It was great respect.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사람의 장소에 어쨌든 본인들 의지까지 지금 갖춰진 셈인데, 게다가 좀 시간도 부족하지만은 않은 게, 이게 지난 판문점 깜짝 회동 때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하루 만에 만났었거든요. 당시 저도 청와대를 출입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 다들 이게 된다고 하고 상당히 놀랐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저 유승진 앵커가 청와대 취재 때 저는 당시 저 장면을 이 생방송에서 중계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떠올려 보면은요. 사실은 전날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6분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일본의 G20차 방문했다가 이런 걸 올린 거예요. 예. 한국에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DMZ에서 만날까? 이런 취지로 이제 SNS에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요, 저 만남 이후에 훗날 트럼프가 공개를 했어요. 아니, 내가 저걸 올렸더니 김정은한테 전화 10분 만에 왔어. 네. 그리고는 바로 저 SNS 글 올린 지 32시간 만에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달 말에 지금 에이펙이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20일이고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 보이지만 32시간 만에 만남이 성사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발빠르게 뭔가 북한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또 물밑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1시간마다 계속 촉각 세워야 된다. 지금 취재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마다. 네. 그래서 저 때 당시에 생각해보면은 판문점 뭐 번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어쨌든 트럼프는요 다음 주 수요일쯤에 우리나라에 오지만 북한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확답은 안 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아직 트럼프에게 받은 이날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미국 측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이 앞으로의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저렇게 하노이 노딜에 이어서 판문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또 당시에 더 길게 트럼프를 만났지만 결국 또 한 번 빈손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트럼프만 조명받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망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2019년에는 사실 굴욕적인 장면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고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마 조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만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뭐 못 만날 이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론 북한은 전제 조건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황한 비핵화 진념을 털어버려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당국자의 비공개 논의가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도 김정은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노벨 평화상이 무산이 됐지만 내년이라도 또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을 만나는 것 자체로서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지 않더라도 만남이라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본인한테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다만 북한과 김정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한 쉽게 나서기가 어렵고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러시아라는 뒷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서 미국만을 바라보고 만날 가능성이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상황은 우리가 50대 50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틴 눈치도 봐야 될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성사가 된다면 이게 6년 만에 북미 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 CNN까지도요. 자 보면은 임진각에 있는 카페도 대관한다. 그러니까 CNN이 대관을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점점 뭐 취재 분위기까지 익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허주면서 어제 뜬금없이 오물투척 영상을 공개했어요. 왕관을 쓴 트럼프가 킹 트럼프라고 적힌 전투기를 타고 저렇게 날아올라서 지금 트럼프가 왕관 쓰고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투척하는데 저게 바로 엄청난 오물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저건 진짜가 네? 아니라 아유, AI 네. 영상입니다. 지금 밑에 시민들에게 뭔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에게 오물을 투척하는 영상이죠. 이거를 트럼프가 본인 SNS에 공유 형태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영상 자체를 게시를 한 거예요. 이런 AI 영상을 올린 이유는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시위대에서 거의 7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슬로건이 No Kings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평소에 어떤 제왕적이고 독재적인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이라든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독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의 시위였는데 트럼프는 이 시위 이후에 자신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킹 트럼프라고 적힌 그런 전투기에 타고 이 시위대를 향해서 오물을 투척하는 영상을 올림으로써 사실상 시위대를 정치적으로 조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영상 게시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이 시민 운동에 따른 정상적인 목소리 표출에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밈화하고 조롱화하고 비꼬고 이런 대응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온당치 못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또 대내외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